자, 이번 시간은 법규명령의 선입과 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규명령,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는 거, 법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죠, 명령.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법규적 성질이 없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이 행정 내부의 조직을 규율하는 규범. 이거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행정규칙. 자,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의 제정은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명령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결국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은 긴급명령, 교전사태에 준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건 우리가 법률 대의명령,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라고 해서 이걸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명령이다. 법률 대의명령이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헌법상 나오는 이건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명령 제정권인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은 법치주의에서 법률 국회가 제정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대통령령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총리령은 어디서 제정한다 그랬어요. 총리령은 어디서 제정하는데 총리가 제정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제정해요? 대통령이 할 일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 없어? 대통령령 제정하고 있어? 이건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이 만든다고 실무적으로 다 만들어요. 총리령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령도 법제처가 있고 국가보훈처가 있고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전처. 처는 불용제정권이 없다 그랬죠. 불용제정권이 없으니까 총리령으로 제정하는데 이 총리령을 그럼 누가 만드냐 말이에요. 법제처나 아니면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처장이 만든다. 처장이 만들어? 처장이 안 만들죠.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령. 법규명령 중에 부령은 누가 제정하느냐? 부령은 각 부처,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뭐 예교부, 각 부처 장관이 만들죠. 그럼 장관이 만들어요?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만든다고. 그래서 부령은 이제 대통령, 총리 또 각 부의 장관이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있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력이 있고 국민이 그에 따라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정권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것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만들죠. 공무원들이 만들지만 사무처, 대법원도 마찬가지. 국회 사무처, 대법원 사무처리 규칙 이런 것 다 공무원들이 만들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절차 이런 건 뭐 어렵진 않아요. 법규명령을 여러분이 이제 처음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처음엔 어려운데, 나는 이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다 만들어 봤다면 전문 개정에서 시행규칙, 부령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법규명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에 대해서 이제 사무관급 이상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니까 뭐 실무자들은 주무관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행정부처법에 따라 만들어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한다. 입법 예고. 입법 예고는 뭐예요? 법령은 40일. 그다음에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법 조례 규칙은 자치법규는 20일 이렇게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경찰국 신설하는 데 대해서 입법 예고를 원래 40일 해야 되는데 4일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자, 그 이유는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도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 의견 지출을 받아 그 의견을 반영하고 처리해야 된다. 입법 예고 해가지고 각 부처나 아니면 국민들이 나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이제 수정안을 만들어요. 자, 내부 절차로는 그걸 각 부처에서 만들잖아요. 내가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제심사와 규제기획위원회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다 보내주고 규제기획위원회에다 규제기획도 심사를 받아야 가서 또 심사를 받고 하는데. 뭐 하여튼 까다로운 거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법제처에 또 그 담당 뭐 사무관 또 서기관이 오라 가라 뭐라 하지. 세부적인 법규명령 실무 처리 절차로 법제 업무 운영계례,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이 있어요. 운영 규정.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있는데 이 운영 규정에 따라 맞는지 한번 보고, 법제처에서는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을 가지고 법제 업무 사무 처리 편람이라고 그래갖고 이만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한다고. 그거 좀 빌려다가 만들면 더 좋아요. 법제처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내용, 법규명령은 법률 적합성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하지. 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제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헌법상 긴급명령권, 법률 대의명령도 헌법에 따라서 다른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 적합성이 준수돼야 된다.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위임명령은 예를 들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 근거를 통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각 부령, 이것은 그 위임의 기준과 한계를 준수해야 되고,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자고. 그 다음 판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해요. 혼동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들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법규명령 전체가 법규명령이고, 조례규칙도 법규명령에 들어간다 그래서 조례규칙도 법규명령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법규명령 내부에서 무슨 법규명령 부령에 보면 장관이 정한다 이래갖고 고시나 별표로 나오는 게 있어요. 별표. 이런 것이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행정규칙일 수도 있어요. 행정규칙이라는 건 행정 내부 규범의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따를 필요가 있는 거. 이것이 행정 내부 규칙이에요. 행정규칙. 비록 법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안에 별표로 들어가서 무슨 제재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는 내부에 적용하는 규범이 있어. 이건 내부에 적용하니 외부에도 적용되느냐.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 그 얘기요. 조금 이따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법. 이건 법률이죠. 법률인데 사업법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은 뭐예요? 규칙은 부령이죠. 부령. 장관이 정하는 거. 누가 장관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따라 또 법률에 따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법적 성질이 뭐냐? 법적 성질이 보면 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그 시행규칙 제31조 몇 항이야? 2항 내용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법 제11조에 따라 뭐를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시외버스 운송사업 변경.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변경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인가 기준을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1조 2항에 정하도록 했어요. 이제 법에 정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거는 뭐야? 어떤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절차 기준 자체가 여객 자동차 시외버스 운송사업 변경 절차 인가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 법규명령 성질. 왜 지금 법규명령이냐 아니냐가 논의가 되냐면 혹시 이 부령으로 정한 별표로 나온 제재규칙이 행정 내부에만 적용되는 행정규칙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밑에 나온다고. 자, 보자고. 일단 제재적 처분, 제재적 처분 기준. 자, 제재적 처분 기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법에 뭐가 나오냐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잖아요.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발행해? 전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데 전기 발행을 옛날에 무슨 주간잡 지금 모르겠어. 난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주간잡지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그게 이 성인들 용이라 그런지 썬데이 서울 뭐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보면 이 중간에 보면 센터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보면 뭐 예쁜 미인들이 옷을 벗고 누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들이 보는 전기 간행물에는 이런 음란도서나 뭐 마약이나 담배 판매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만약에 청소년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그 안에 있다 이런 음란물이나 청소년의 위해가 되는 걸 갖다 발행하면은 발행이라는 건 그걸 갖다가 인쇄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발행이고 또 예국에는 또 성인 잡지가 또 많아. 성인 잡지인데 거기다 아동용 성인물 해가지고 이런 거에 수입하거나 이럴 때는 과징금을 매기게 들어서 과징금을 매기게 들어. 과징금이라는 건 그 음란 잡지를 청소년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과징금 부과처분 이걸 통해서 1억 원을 벌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과 기준을 정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을 벌었다라면 1억 원에 대한 처분, 뭐 5천만 원, 과징금 5천만 원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나오는 전기 간행물을 발행 또는 수입 시 유해 매체물,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그런 걸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했는데 이거는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법규명령. 왜 법규명령이냐? 이걸
이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 자, 이런 판단은,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 기준이 뭐로 정해져 있냐면, 지금 여기 정해 있는 건 시행령의 시행령. 거기 보세요. 청소년 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어디에 됐다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이거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고, 일반적으로 판례가 제재적 왜 이렇게 앞서가냐? 제적이 뭐 제를 써야지. 제재적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은 뭐예요? 시행규칙은 이게 좀 불령이잖아요. 불령에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것은 법규명령이라 행정규칙이라는 건 행정 공무원들만 적용되는 규범이다. 법적 규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은 법률이잖아요. 시행령은 대통령이요.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안에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제재라는 건 도로교통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벌점 몇 점, 뭐 할 때 몇 점, 벌점 맞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것은 관할 행정청의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 후일옥정 등의 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 기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의 내부 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내부 처리 지침. 이것은 행정청의 내부 처리 지침이다. 내부 처리 지침. 처리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은 공무원만 따르면 된다. 공무원들이 따르는 기준이고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못한다. 공무원에 따른 규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규명령 중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거에 대해 이건 법규명령일 때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사항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기준에 관한 거예요. 제재적 처분을 하는데 처분이라는 게 제재하는 거 아니야. 처분이라는 게 여기서는 처분인데 제재적 처분이야. 급부적 처분이나 그런 처분이 아니라 제재를 하는 처분. 그래서 청소년 정기 간행물을 갖다가 유해매체물, 성인 음란물을 발행했다, 또 수입했다, 그럴 경우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은 이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건 법규명령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제정이 있는데 제재적 처분 기준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운전면허를 따고서 가는데 벌점을 많이 받아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다, 음주운전을 했다, 중앙선 침범을 했다, 이게 쌓이면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알코올 농도 숫자에 따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기준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내부 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부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제재적 처분, 대법원의 판례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 있으면은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는 행정규칙이고 부령으로 정해 있으면 행정규칙이고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니까 여러분이 외워둬야 돼요. 자, 근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령이라는 건 누구예요?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행정 시행 규칙에 넣어져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 행정 내부 처리 준칙에 지나냐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국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이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부령에 적혀 있는 것이 앞으로 저기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후에 행정규칙 편을 공부하면서 그 뒤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거기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법규명령 안에 별표 뭐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경우 특히 부령의 제재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것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소송을 우리가 제기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자, 조금만 지우고 할까? 요거 이제 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저는 총재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 뭐 성립과 하자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건 통제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입법적 통제, 그다음에 뭐예요? 국회에 의한 통제, 그다음에 사법적 통제인데 사법적 통제가 좀 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냐, 추상적 규범 통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지금 하는 건 크게 무슨 뭐 이제 기초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법규명령의 형식. 법규명령은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느냐? 법규명령의 형식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옛날 행정 사무 처리 규정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법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따라서 카피해 갖고 쓰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관보에 의해 게재된다. 관보. 공포일은 관보 발행이다. 공포일. 뭐야 이게 사지사 형식과 절차. 자, 공포일하고 효력 발생일이 틀리죠. 법규명령이 공포일은 공포한 날에 공포는 어때요? 관보예요. 관보 뭐 봤는지 조금에 B5만 조그마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이만치 두께 나와요. 매일 관보 발행돼. 요새 전자관보도 나오니까 관보 보면 다 이제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은 언제?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언제 돼요? 언제 돼요? 제일 먼저는 법령 부칙의 효력 발생일은 법령 부칙의 대부분 법령 부칙의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공포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법령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법령 부칙에 정의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름 이에 따름. 그런데 만약에 법령 부칙에 아무것도 안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법령 부칙이라는 건 법령을 이렇게 지정하고 부칙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경과 규정. 부칙을 왜 만드느냐면 공포일과 경과 규정, 다른 경과 규정 또는 이제 다른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이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앞에 선행법과 폐지되는 법과 어떤 충돌이 있을 경우 그걸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칙이라는 게 있는데 부칙에 만약에 정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금방 공포하니까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게 뭐 기본적인 얘기죠. 자, 그다음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으로 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어떻게 소멸하느냐? 행정주체가 폐지하면 되는 거, 폐지. 예, 폐지하는데 어떻게 폐지되느냐? 이게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령 아니야. 이게 법규명. 자, 그래서 법률이 폐지되면 시행규칙은 당연히 폐지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폐지되고, 간접적 폐지로서 내용상 충돌되는 상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법률에 충돌돼. 그러면 이게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거죠. 이건 실효라고 불러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 이걸 실효라고 불러요. 실효된다.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기존의 시행령이 있는데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러면 기존의 시행령은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법규명령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의한 경우, 법규명령 예를 들면 위생법은 법률이죠. 시행령을 갖다 한시법, 5년간 한시법이다. 5년간 예를 들면 5년간 기한을 두고 한시를 뒀다. 그럼 이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시행령이 실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기가 도래하면 법규명령이 소멸되고 해제 조건이 붙여진 경우 법규명령은 해제 조건의 성취로 소멸한다. 이제 이건 부관에서 배워요. 여러분이 민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민법에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 해제 조건. 이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규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 발생. 조건이 성취되면 예를 들면 군법무관 5년 복무를 조건으로 뭐를 준다?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 부여. 그러니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5년간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 그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5년간 복무 조건이 성취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거.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말해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걸 해제 조건, 굉장히 어려운데 소멸하는 거. 예를 들면 1년 이내의 사업 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1년의 사업 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공유 수면 매립면허, 수면 매립면허. 자, 1년 이내의 사업 착수를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제를 쓰면 1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공유 수면 매립 면허는 효력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1년 내에 사업 착수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 수면 부담 1년 내에 사업 착수를 부관으로 하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공유 수면 매립 면허는 효력이 소멸한다. 일단 효력은 발생하고 공유수련 면허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는데 만약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해. 이런 걸 해제 조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민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민법에 나오는데 이제 부관에 나오는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법규명령의 소멸에 대한 판례. 상위법령이 폐지되는 경우에 집행명령도 뭐 폐지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법규명령 소멸에 대한 판례. 그러나 상위법령이 말이지 위임명령 위임받은 거죠.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행명령이요. 따라서 상위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이 시행령이나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령이 폐지되면 시행규칙 중에 집행명령도 폐지된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품임색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라면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집행명령은 뭐예요? 그걸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 집행명령은 실효되지 않고 개정의 경우에는 바로 집행명령은 실행되지 않고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법률이 있어.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위헌 결정이지, 그지? 법규명령의 위헌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 옛날에 주택 토지 소유 상한 200평의 주택 소유 상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주택 소유 상한제. 각 대도시에 200평 이상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을 과대하게 매기는 그런 법을 갖다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났어요. 그럼 주택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뭐예요? 시행령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겠죠. 위임이 근거해서 주택법 소유 상한제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전문이 개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칙 규정도 당연히 실효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은 총칙, 법률 형식이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어 해설 나오고, 이제 쭉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칙이 이렇게 나와. 부칙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문이 나와요. 본문 내용을 쭉 적고, 건축법 시행령이 이렇게 돼.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법규명령이 전문이 개정된다면 이 통째가 전부 다 개정돼 버리는 거예요. 개정돼 버리면 부칙은 당연히 효력을 소멸해 버려. 새로운 부칙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데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봐서 이렇게 아무런 의미는 없는데, 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죠. 전문 개정이라는 건 전면 개정 또는 전문 개정이라는 말. 법률 용어는 전문 개정, 전체 법조문이 개정되는 걸 전문 개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문에서는 전면 개정이라는 말, 전면 개정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쓰는 말은 전체적인 법문이 개정된다 그래서 전문 개정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하자의 효력. 자, 법규명령의 하자는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하자 및 효력. 여기 좀 지우고 하자.
하자 및 필요. 자, 이게 3번이죠. 3. 자, 법기명령의 하자는 성립요건, 효력 발생 요건, 또 내용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성립요건을 결여한 법기명령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누구나 구속되지 않는다. 성립요건이라는 건 법기명령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장관, 총리, 그 령으로 만드는 주체가 뭐 예를 들면 안 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성립되지 않는다. 효력 발생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효력이 없으므로 그 법규명령은 구속력이 없다. 행정 절차법의 입법 예고 등이 필수적인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는 아니고 위법하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행정을 해보면 뭐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지. 법꾸라지. 법을 너무 잘 알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용하는 좋은 대로 이용하면 좋아요. 좋은 대로 이용하면 법을 통한 좋은 것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나쁜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찰국을 신설했잖아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사실은 이게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른 이제 해치우려고, 경찰청장이 없잖아. 반대가 심할 거니까 해치우려고 그냥 얼른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가 40일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4일밖에 안 했잖아요. 4일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이제 4일도 대법원 통과 안 하려면 입법예고로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누가 그거 잠자지 볼 거예요? 일요일 누가 그 입법예고 봐요? 4일간 한다면 금요일 날 입법예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 그러면 금, 토, 일, 월요일, 화요일 돼서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국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경찰국 신설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청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뭐 검수 완박이다 검찰하고 맨날 싸우니까 경찰대 애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경찰청이 그러니까 경찰을 갖다 어떻게든 제어하려고 누가 행안부 장관이 제어하려고 행안부 장관이 모든 걸 제어하려고 이걸 맞는 거지 뭘 이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몰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일 입법 예고를 했는데 4일간 금토 일월 이렇게 해놓고 입법 예고 끝냈다 그러면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주장한 내용을 보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근거를 드는 거예요. 3번을 들어서 했는데 또 1번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국 신설이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죠.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을 끄집어가지고 좀 단축을 해서 40일 해야 되는데 이 4일로 단축을 해버리더라고. 단순한 표현, 자꾸 변경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도 안 들어가죠. 그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이 경찰국 신설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있으니까 예전에 박종철 사건이 이때 났어요. 전두환이가 데모하는 애들 좀 잘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서 구속시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에 가갖고 애들 독촉을 하니까 경찰들이 물고문 하다가 죽인 거 아니에요? 박종철 사건이. 자, 기존의 법령과 충돌되는 법규명령이 제정되는 경우에 기존 명령은 폐지되고 효력이 없다. 신법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자, 법규명령 내용상 하자.
격구명령이 상위 법령의 법규명령이 뭐야? 3. 법규명령의 내용상하자. 법규명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면 뭐 당연히 상위 법령에 적격되는 경우는 무효다. 앞에서 했어요.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 위반 시 무효. 법률 있잖아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위임을 받아서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각부 장관이 시행령에 근거해 갖고 시행규칙을 정하는데 시행규칙이 법률 시행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다. 정년을 갖다가 60세까지 하기로 했는데 정년을 뭐 65세로 늘린다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효지 그럼.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위법하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위법하다. 상위 법령이 위법하면 하위 법령도 위법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률이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위임명령이죠. 법률이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은 그때 위임 근거가 없어졌어. 법률이 개정돼 갖고 위임 근거 상실. 그러면 법률에 없어지면 시행령은 상실되는 거지. 지난번에 경상북도 조례가 그랬어요. 조례. 의회에서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폐지해 버렸다고. 법률에 폐지하는 건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는데 이걸 폐지해 버리니까 이 조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법규명령이 새로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해석 규정에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무효이다. 자, 근데 그 밑에 읽어보면 중요한 게 있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법규명령은 위법하다. 그러나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령이 법률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인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모법에 저촉되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판례를 보면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정했는데 시행령에 보면은 수도법에 보면은 수도시설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안에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도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안에는 우리가 그게 법률이요. 수도시설을 마시는 물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안에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거기에 필요한 금액으로 넣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판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적 구속력은 없다. 자, 이것도 보면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령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령으로 정한 경우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할 것이지만, 자, 그런 여기까지만 해당하지만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거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 시행령에 위임이 없는데 시행규칙에다가 내용들을 처분 요건에 해당 사항들을 변경하여 구정한 경우에 그 불령의 규정은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에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적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죠, 그죠? 당연한 거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왜 이렇게 덥지? 갑자기 이게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는 날은 또 시원했다가 비가 그치고 꼭 장마 오기 전에는 또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하위법에서 상위법의 규정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양천구 조례 규정이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 보면 이 판례를 보면 대통령령에서 주유소 등의 진출입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대통령은 시행령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점용료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점용료.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유소 등의 진출입 점용료를 토지 가격에 뭐요? 시행령이 뭐라고 나오면 토지 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돼서 토지 가격 점용료 주유소에서 진출입 주유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가 있으면 여기 진출입 공로가 이게 국가도로라면 그걸 주유소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가격에 0.02인데 이걸 개정해서 0.02로 바꿨어요. 0.02로 바꿨으면 바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천구 조례에서 않은 경우 그 변경해서 양천구 조례가 이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양천구 조례는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양천구 조례는 말이야. 조례는 0.02로 그대로 있어. 조례가 개정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시행령에서 0.02로 바꿨잖아요. 여기 0.02라니까 여러분 개념이 안 가지. 서울의 땅이 얼마나 비싸요. 도로 진입로 하면 벌써 한 공시지가로 따면 한 100억, 200억 나와요. 100억, 200억 따지면 여기 0.02를 보면 뭐 0.02만 곳 그래도 2천만 원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 더 되나? 2억이 되는가? 2억이 되는가? 모르겠네. 0.0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것 같다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판례를 보고서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판례.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역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이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명백하다면 그거는 무효이지. 근데 명백하진 저촉되는지가 잘 모르겠으면 전체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 취지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명확하지도 않은데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날씨가 너무 날씨를 탓하기가 좀 그런데 강의하는 날씨가 탓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날씨네요. 자, 좀
날식을 이제 쉬었다가 선선해지면 다시 가장 어려운 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내용인데 내가 일부러 강의를 했는데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내부 통제, 국회의안 통제, 사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의 헌법재판소 통제, 대법원의 규체적 구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이런 것은 여러분이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머리에 이해를 하면 더 시험 문제도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 좀 쉬었다 갈게요.